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16분입니다. 오늘 집 밖에 나와 있어서 녹화 환경이 좀 평상시하고 다릅니다. 약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녹음이 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 영상도 아마 이런 식으로 녹화 한번 좀 더 할게요. 주말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뵈면 되겠죠. 그죠? 예.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났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쏠림이 극심하게 완화가 됐었죠. 그죠? 극심했던 쏠림이 극심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젯밤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좀 잠깐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것들 좀 보시면은, 옆에 러셀 지수 이거잖아요. 러셀 지수. 어젯밤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른 거지. 이것도 러셀 지수 사실 미국에 상장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도 미국이 좋은 겁니다. 미국이 좋은 거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한테 기쁜 소식인 거지. 이게 다른 나라들 증시까지 이건 아직까지 조금 미지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흥국, 미국 제외한 나머지 세계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브릭스라든가 그죠? 뭐 브릭스라든가 뭐 중국, 뭐 한국, 뭐 일본 이런 것들 뭐 쭉쭉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미국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제 미국의 러셀 지수가 잘 나간 건 맞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낙관적으로 돌아서고 러셀 지수가 박스권이었다가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면서 낙관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어떤 소외된 친구들이 벼들 수 있다라는, 소외된 친구들도 잘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은 아직 미국만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뭐 저기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뭐 중국, 한국, 뭐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미지수,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띄워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야, 그러면 소외된 친구들이 어젯밤에 신호를 줬으니까 소외된 친구들이 이제 매수 간다. 아직까지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거는 뭐죠? 눈에 띄는 객관적인 사실은 일단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 기존의 대장들이 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야,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대장은 대장이다. 아직까지 대장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얘는 왕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올라간 건 뭐냐? 러셀 지수가 답답한 구간에 있다가 러셀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러셀 지수가 강한 거지. 야, 러셀 지수가 강하니까 중국 증시도 강할 수 있어. 일본 증시도 강할 수 있어. 뭐 어딘도 강할 수 있어. 어디도 강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고.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저거 좀 확인해 볼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미국 증시의 이런 강세가 세계 증시의 강세로 이어질지도 이것도 미지수고, 뭐 또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고, 러셀 지수가 어젯밤에 분명 어떤 신호는 줬지만 러셀 지수의 신호도 단기 급등으로 인해 갖고 얘도 또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러셀 지수가 일단 올라간 것은 맞다. 기본 베이스는 일단 러셀 지수 좋다. 소외된 친구들이 좀 갈 수 있겠다. 기본 베이스 그렇게 깔아놓고 비록 대장들이 한번 움찔해서 좀 부진하긴 하지만 아직은 대장이고 대장이 완전히 죽었다라 생각하는 건 뭐하고, 다만 조정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 눌림시 매수가 맞는 정석적인 전략이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스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어떤 기대감하고 실질적인 현실하고 요거를 조금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나의 바램, 또 그리고 객관적인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에도 지표가 나옵니다. 오늘 밤에 뭐가 나오냐면은 PPI, 물가지표가 나오고요. 오늘 밤에 이 각종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어젯밤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 있는 상태죠. 그죠? 오늘 밤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별거 아닌 뻔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점들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이 지표들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하고 S&P 미국 대형주 지수가 지금 약간 이제 이 기로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으로 깊어질 수도 있어요.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오히려 더 쏠림이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지금 미국 양대 지수가
빅스가 어젯밤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빅스가 4거래일째 하방 경직성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 밤에 이제 이 빅스가 더 올라가면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제 하락을 가볍게 또 극복하면서 또 다시 AI 쏠림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해볼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런 거고, 채권시장은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겠죠. 채권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어제 추세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금리의 하락 추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10년 선물 보시면은 10년 선물이 이렇게 삐질삐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눌림심에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 그런 접근 가능하고, 주식 시장 대형주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신호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약간 좀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면은 뭐 눌림심에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상승 둔화나 뭐 이런 게 일단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도 비슷한 흐름이긴 하겠죠. 지금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 해서 나타난 흐름이 쏠림의 극심했던 쏠림이 한 번에 확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러셀 지수가 폭등하니까 나스닥이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오늘 밤엔 거꾸로 러셀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그죠? 그 와중에 밑바탕을 깔고 가야 되는 건 있다고요. 어쨌든 아직 추세적으로 나스닥은 강하다. 아직 추세적인 강세장이다. 그리고 네, 그죠? 네, 이거 일단 밑바닥에 하나 깔아놔야 되겠고, 채권 이쪽은 아직도 채권 이쪽은 낙관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돌아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러셀 지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좋은 그런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이나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는 아직 않았다. 일단 아직까진 러셀만 좋다. 근데 얘도 단기 어떤 오버슈팅 이런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뭔가 좀 이야기할 만한 거는 사실 뚜렷하게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스닥은 강하니까 나스닥 눌림시 매수 뭐 그런 게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네. 일단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일단은 상승 출발했죠. 네, 분위기 좋고요. 중국 증시 오늘 소외됐던 친구니까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오늘 급락했죠.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대략적으로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올라오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하락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은 AI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 증시는요. 일본은 따지고 보면은 AI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종합상사라든가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그런 부분이 잘 나가서 잘 나간 건데, 금융주들이 잘 나가고 그래서 잘 나간 건데, 어쨌든 오히려 급락한 걸 보면은 어쨌든 쏠림이 좀 완화가 되긴 하나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 정도는 일단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 차트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유럽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죠. 분명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서 좀 경계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이라고요. 러셀 지수가 어젯밤에 레벨업 했다. 야, 그러면 소외됐던 독일 증시도 이제 잘 갈 거야. 이거는 아직 물음표라는 거, 그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얘네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잘 나간다? 그렇게 확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럽 증시가 그건 잊은 것 같죠? 프랑스 전국 불안 그런 이슈를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다 같이 환호하고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전국 불안, 이거 프랑스 증시인데 전국 불안 이슈가 살짝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쥐구멍에 좀 볕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는 좀 이제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도 미국 금리 인하 한다니까 상승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비리비리하죠. 이 소외된 친구들이 어젯밤에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소외됐던 친구들이 오른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시장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움직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림판에 열심히 그려가면서 말씀드린 게
야, 미국 러셀 지수가 오른 거지. 이게 이제 중국이 올라간다. 이게 뭐 중국이고 뭐 브릭스고 뭐 이상한 신흥국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직 무리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아직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그게 좋은 소식이고 진짜 쥐구멍에 벼뜬다면은 상해종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해종합은 아직까지 하락을 벗겨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 바닥, 중기 바닥 가능성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여기를 돌파한착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선별적이고 스마트하게 움직였다라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홍콩 지수 이런 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입니다. 홍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금융시장이 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좀 중국 본토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개방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홍콩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중국 본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홍콩 증시 중에서도 상승한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죠? 홍콩의 부동산 뭐 중국에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헝다니 뭐니 해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 지금까지도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좀 살아날 희망이 보인다 이러면서 부동산 섹터가 급등한 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소외된 친구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막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햇살 퍼져나가듯이 전이되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야, 홍콩의 부동산이 좋을 것 같다. 그거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참 뭐 환율을 참 아침에 안 봤더라고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어젯밤에 그죠? 급락했죠? 문제 없죠? 강세 나타났습니다. 근데 참 이 환율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엔화까지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엔화는 어젯밤에 폭락을 했죠. 엔화는 어젯밤에 이 162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인 거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제 생각에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했다고 그렇게 밝히지는 않는데 약간 개입한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이 좀 비슷하죠? 이때도 개입했는데 이때도 왠지 개입한 느낌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떤 고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고점 만들었다고 끝이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젯밤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 당분간 상승은 정체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요. 정체되다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단 상승은 정체되겠구나.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무튼 이 좀 전에 위안화 보셨고 지금 이제 엔화 봤는데 이 훅 빠졌다가 어느 정도 아래 꼴이 나오고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도 좀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물론 각각의 처지는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한중일만 이야기했지만 유럽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만 좋다고요. 그죠? 소외된 친구들이 올라가도 미국의 소외된 친구들이 오르지 그게 어떤 전 세계적인 막 강세 아직까지 그거는 의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고요. 이 미국이 아직까지 어쨌든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올라간 거지. 근데 금리 인하를 아직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런 금리가 좀 빤빤하게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달러가 확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어려운 듯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어젯밤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율이라는 건 어쨌든 상대적인 가치, 어떤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유럽, 중국, 뭐 어쨌든 일본, 한국 대비해서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되냐 그게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가 굉장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기엔 이건 제한 요인이 많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환율이 아래쪽으로 확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찔찔찔찔찔찔 우상향 압력은 계속 있습니다. 이 우상향 압력이 계속 되는 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으니까 한숨은 돌렸습니다. 위쪽에 일단 어떤 그 저항은 하나 만든 셈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도 뭐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모두가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는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죠. 언제 이 뚜껑이 날아가면서 올라갈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생겼으니까 다 같이 일단 좋아한 거고 일단 좀 여유가 생긴 거죠. 한숨 돌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낙관적으로 이렇게 확 가는데
이 외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본 시나리오로 외환 시장은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1 환율 좀 잠깐 보자면은 어젯밤 엔화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N1 환율도 이렇게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화를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 조금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라서 상승할 거였으면 진작에 폭등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제 생각에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을 수 있는데 단기 바닥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 뭐 엔화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엔화 비중을 일단 뭐 한 번 정도 뭐 매집 이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일단 여기서 한번 사본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 어떤 그런 대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기 바닥이지 중장기적인 바닥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굳이 사고 싶다면은 엔화 뭐 일단 찔끔 사볼까? 뭐 유효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이 자리를요. 그래서 이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일본 증시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증시까지 봤죠, 지금. 중국하고 홍콩 증시까지 봤죠. 일본 증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렇게 됐죠. 일본 증시는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죠? 이게 일본 증시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없다고요. 그죠? 반도체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AI 랠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올랐던 건데 아무튼 얘도 쏠림이 심화되는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일본 쏠림 심화됐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증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젯밤 오늘 이렇게 빠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갔던 친구들은 한 번 빠지더라도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요. 이렇게 한 번의 저항을 확인하고 얘가 일본 증시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뭐 좀 더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 번에 추세적으로 죽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 돌파한착했던 이 자리는 아직까지 전혀 터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벼운 눌림으로 봐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 봤을 땐 눌림시 매수 맞긴 맞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매수세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살짝 일단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온 거다.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했던 친구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은 한 번 훅 빠졌는데 이거 한 번으로 얘네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아직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위쪽으로 일단 아직 AI가 죽지 않았다, 나스닥 죽지 않았다, 쏠림이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그런 거를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일본 증시까지 봤죠. 한국 증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평상시 좀 잘 나가던 친구라 가지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런 걸로 잘 나가던 친구라 코스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외됐던 평상시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아랫꼬리도 어쨌든 심상치 않죠. 이런 모습을 봤다고 지금 당장 하방 베팅 이런 거 하기는 하방 베팅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하방 베팅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또 정석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이 뭐 조금 더 깊어질지 어쩔지 모르죠. 이 선물 400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조금 나았었죠. 분위기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양봉, 에코프로 이런 게 올라가면서 양봉 나와서 그래도 얘네도 소외됐던 친구들이 코스피가 가장 강했었는데 강했던 친구가 좀 조정받으니까 코스닥이 올라오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지가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게 답답한 구간이란 말이죠.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쥐구멍에 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베팅하기도 좀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다 매물대고 어쨌든 빽빽하게 그런 박스권 그런 매물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도 위로 베팅도 이래저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가 부진했던 거에 영향을 조금 받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참 이야기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긴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근데 아래쪽으로 시원하게는 못 가요. 그죠?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못 간다. 이도저도 아닌데 분명히 1,300원, 1,400원을 당장 넘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 다 봤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빠졌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 빠진 거니까 뭐 가격 조정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좀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잘 안 건드리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 이 신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이닉스가 이제 좀 이제 그 사실 재미있는 종목이긴 한데 얘가 이제 신고가를 쏘고 가장 강한 종목이라 얘는 차라리 뭐 괜찮을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종목들 뭐 이렇게 빠지는 거 뭐 괜찮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이걸 보고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분명히 좀 근데 타격이 있긴 있는 겁니다. 24만원 돌파한 짝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어제 돌파한 짝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하루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단 물음표를 띄워야 됩니다.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가야 될 때를 좀 자꾸 놓치고 있어요. 물론 고점을 한번 어제 높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의 힘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아직 상승 흐름이 끝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갖고 갈 수는 있지만은 일단 좀 가야 될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는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애매하죠. 상승을 하긴 했는데 다시 되돌려 버렸으니 결과적으로 좀 못 간 셈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상승 타이밍을 좀 놓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더 들고 갈 수는 있긴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러셀 지수 보셨죠? 러셀 지수가 오랫동안 횡보하더니 어젯밤에 10% 하룻밤에 막 에너지 튀어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얘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한 번에 훅 아래쪽으로나 훅 위쪽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당장 상방을 포기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아직은 들고 갈 수 있는데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하여튼 그 소외된 친구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죠? 2차전지 친구들,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뭐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임주들 이런 것들도 뭐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금융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나요? 금융주들도 오늘 뭐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도 소외가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밤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대형주들이 더 조정을 보이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밤에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라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4거래일째 이렇게 하방 정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오늘 밤에 튀어오르면 시장 대폭 나갈 수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요.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대폭 나기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나스닥이 중요한 자리를 깬 것도 아니고 S&P는 5일선도 제대로 안 깼기 때문에 당장 뭐 시장이 지금 급락 폭락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젯밤에 급락하고 났으면 지지력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격 조정으로 연결된 가능성도 경계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밤에 가격 조정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밤에 양대 지수가 가격 조정으로 훅 갈 수 있는데 훅 가지 않으면 전날 급락했잖아요.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까지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 탄력적인 눌림으로 인식돼 갖고 탄력적인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강한 친구들은 한 번 죽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 두 번, 세 번 정도 기회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친구들은 확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밤 하여튼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제와 비슷할 거예요. 러셀 지수 올라가면 나스닥 안 좋고 나스닥 올라가면 러셀 지수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어제 너무 좀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오늘 물가지표 PPI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예상보다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어제 상당히 급격하게 반응을 해서 오늘도 과연 같은 소식에 러셀 지수가 또 대폭등을 하고 또 나스닥이 빠질까? 약간 좀 일단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외환 시장은 답답한 구간이다. 달러 약세 진행 중이긴 한데 달러가 너무 약세, 달러 약세가 굉장히 약하게 진행 중인 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니까 어쨌든 그죠? 채권 시장은 좀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또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대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보이는 거 막 혼자 상상하는 거 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그걸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아마 내일 아침 영상 한 편 더 올릴 겁니다. 예, 월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또 내일 아침 뵙고 월요일날 저녁 영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